종건과 준구는 강서지방을 대표하여 4대 크루를 할 만한 크루를 물색하고 있었고 결국 빅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당시 빅딜의 헤드 한신우에게 4대 크루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이를 거부하였고 준구와 한신우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준구를 상대로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으며 준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구는 찰나의 순간에 젓가락을 주어 한신우에게 치명타를 넣어버렸고 결국 한신우는 준구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열받은 준구가 그대로 빅딜을 폐기하려 했으나 종건이 빅딜을 4대 크루로 합격시켰고 빅딜은 패기는 면하게 되었으나 강제로 4대 크루를 하게 되며 종건과 준구에게 매달 1억원의 돈을 상납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빅딜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음에도 힘을 합치기는커녕 낭만파와 비낭만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기에 빅딜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빅딜의 헤드 한신우는 빅딜이 종건과 준구에게 매달 1억원의 상납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비낭만파 세력이 빅딜에 있게 된다면 자신이 은퇴한 이후 빅딜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빅딜 거리의 언니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자신이 아끼는 동생들이 사망할 수도 있기에 한신우는 자신을 희생하여 빅딜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종건을 찾아가 스스로를 팔겠다고 말하였고 종건은 1회회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자신이 빅딜을 팔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노안과 낭만이 없는 빅딜의 식구들은 한신우의 덫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계획대로 노안을 포함한 비낭만 조직원들을 모조리 1회회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은 김기명에게 공식적으로 빅딜 헤드직을 넘겨준 이후 1회회로 떠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김기명은 한신우가 빅딜을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고 한신우는 자신이 강남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빅딜을 팔아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여전히 한신우의 말을 믿지 않았고 혹시 종건에게 낼 상납금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신우는 영웅호색, 강남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많다더라 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김기명은 한신우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김기명과 한신우는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수 없었고 한신우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한신우를 공격하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명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고 한신우는 눈물을 머금고 김기명에게 헤드 자리를 넘겨준 뒤 1회회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신우가 떠나간 이후 김기명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연희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스스로를 빅딜의 헤드라고 선언하며 한신우의 의지를 계승하고자 다짐하였으며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한 한신우를 구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합니다. 한편 한신우는 1회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신우의 몸값은 10억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1년치 상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유진에게 2억만 더 달라고 부탁하였고 유진도 이를 수락하며 김기명의 계좌로 총 12억원을 송금해줍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이후 1회회의 물건이 되어버렸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1회회로부터 온 12억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이 1년 이내로 한신우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신우를 1회회로부터 다시 데려온 데 필요한 금액은 50억이었기에 김기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50억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빅딜 운영자금, 종건과 준구에게 상납해야 하는 상납금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대로만 있는다면 김기명은 평생 한신우를 구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평소에 일면식이 있던 또 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사장은 김감룡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낭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김기명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자 결국 또 사장도 김감룡과의 정 때문에 김기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본격적으로 또또 총판이 되었고 자신에게 돈을 갖다 바칠 호구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강서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호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였고 김기명은 6개월도 채 안되는 시간에 30억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한신우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또또 총판 짓을 하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김기명은 또 총판으로 승승장구하며 50억을 모으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집한 호구 중 한 명이 하필이면 재원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지호였고, 박지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게 된 이후 재원고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 포우지의 활약으로 또 사장과 김기명의 사이트가 초토화되었고, 또 사이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종건이 찾아와 음지를 들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김기명을 폐기한다고 말하였으며, 김기명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모조리 압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하는 수 없이 종건과 대결하게 되었고, 결국 종건에게 패배하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지태가 나타나 죽을 각오를 보이며 종건을 막아섰고, 종건은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결국 김기명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소년교도 수행을 피하지는 못하였고, 종건에게 이때까지 모은 돈도 모조리 빼앗기게 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한 이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빅딜 식구들은 면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방으로 내려가 있던 빅딜의 넘버5이자 정보원 임루아도 오랜만에 김기명을 만나러 왔고, 김기명에게 과거 종건이 소년교도소에서 매일 500명의 죄수와 싸우며 지옥훈련을 감행했고, 그 이후 매우 강해지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종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과거 종건이 수련했던 수련 방식으로 몸을 단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그날 이후 종건과 마찬가지로 매일 500명의 죄수들과 전투를 벌였고, 김기명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죽일 각오를 터득하게 되었고,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김기명이 출소한 이후 김기명은 과거처럼 돈을 벌어서 한신우를 구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직접 1해외로 쳐들어가 한신우를 구해오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임루아는 한신우가 팔려간 곳이 1해외 3개월사 클럽 비비라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찾기 위하여 클럽 비비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클럽에 들어가서 주변을 살폈고, 클럽의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그 인물을 습격하였고, 김기명이 습격한 인물은 1해외 3개월사의 간부 위태곤이었습니다. 김기명은 위태곤을 손쉽게 제압한 이후 위태곤에게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태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위태곤의 배지를 회수한 이후 위태곤을 감금시켰고, 곧바로 클럽으로 다시 진입한 이후 이번에는 클럽 비비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노안을 발견한 이후 노안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노안은 위태곤과 달리 1해외의 정보를 쉽게 누설하였고, 1해외 3개월사의 사장이 비비, 이사가 샤오룽이라는 사실과 한신호의 행방은 비비가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권지태와 라인만을 소집하였고, 1해외 본사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에 비비를 제압하여 한신호의 행방을 찾고자 합니다. 김기명, 권지태, 라인만은 김기명이 위태곤으로부터 획득한 배지를 사용하여 비비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 비비의 최상층으로 가기 위하여 최상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태곤이 사라진 이후 보안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우성과 황호가 나타났고, 김기명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자신이 이 둘을 상대한다고 말하였고, 김기명은 자신의 칼 권지태를 신뢰하였기에 권지태에게 이 둘을 맡겨둔 이후 자신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의 칼 권지태는 홀로 하우성과 황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이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지태는 압도적인 무력을 소유했음에도 김기명의 앞에서는 강제로 무력을 숨겨왔기에 이전에 무영석과의 대결을 제외하면 전력을 드러낸 이후 전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우성을 들어올린 이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외친 뒤 하우성을 원컵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황호는 권지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도 권지태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황호는 최대한 오랜 시간 버티기로 결정하였고, 권지태가 김기명을 따라가는 것만은 막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황호와 권지태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황호는 권지태가 파워는 강하나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를 벌리면서 싸우며 시간을 끌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스피드도 매우 빠른 인물이었고 순식간에 황호의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한 뒤 황호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황호도 하우성과 마찬가지로 단 한 발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김기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텔 최상층으로 향합니다. 김기명은 홀로 호텔 최상층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비를 지키고 있는 샤오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김기명에게 돈을 노리는 거냐, 무엇을 노리고 왔던 비비님을 만나게 할 순 없다. 이 뒤로 가고 싶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샤오룽에게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너의 부하를 공격한 것은 사과하마. 내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이대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자 샤오룽도 위태곤, 하오성, 황호를 손쉽게 제압한 인물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기에 김기명의 질문에 대답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혹시 한신우라는 인물을 아는가? 라고 말했고 샤오룽은 넘버 8을 말하는 건가? 그놈이라면 우리가 데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한신우를 돌려주면 곱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였고 샤오룽은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건 어렵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김기명과 샤오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는 각자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샤오룽은 김기명이 빅딜의 헤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태곤을 단 1초 만에 제압해버리는 장면을 보았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김기명 역시 샤오룽의 강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며 노안이 샤오룽을 종건급이라고 칭했기에 김기명 역시 전력을 다하여 전투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어놀도를 꺼내들었고 김기명은 어놀도는 반칙이지 라고 말하며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처음부터 죽일 각오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하였고 두 캐릭터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어놀도를 이용하여 전투하였기에 리치와 파괴력 면에서 김기명에게 앞서갔고 이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펼치며 김기명을 단기간 내에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어놀도에는 스치기만 하더라도 불구가 될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리를 벌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며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며 조금은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김기명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오룽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자신의 장기인 MMA 기술을 사용하여 샤오룽에게 상위 포지션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샤오룽의 발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지금 타이밍에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까다로운 전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샤오룽의 나머지 팔다리도 꺾어버리며 샤오룽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샤오룽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 김기명은 곧바로 비비에게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기 서라 김기명이라고 말하며 서성은이 나타나게 되었고 서성은은 김기명에게 니놈이 만약 비비를 납치하거나 공격하게 된다면 중국의 T그룹이 우릴 가만히 두질 않을 거다. 그러니 오늘은 돌아가라 김기명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당연히 서성은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성은은 김기명에게 갑작스레 동맹을 제안하였고 오늘은 비비를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크게 당황하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신우형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성은은 한신우의 정보는 내가 주겠다. 한신우는 1해외 2개월사에 있다. 어차피 니놈이 지금 비비를 납치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어. 차라리 우리 제안에 응하고 오늘은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회장은 너를 돕는 대신 동맹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니놈이 동맹 제안에 응한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묻어주기로 하였다. 또한 계약금으로 10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보섭하려 하였고 김기명도 이미 샤오룽과 싸워서 지친 상태로 서성훈까지 상대할 여유는 없었으며 한신우가 1해외 2개월사에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기에 우선은 물러나기로 결정하였고 1해외와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박형석은 김기명을 찾아와 조만간 자신이 1해외에 납치될 것이며 그때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우린 1해외와 동맹을 맺었다. 1해외를 공격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박형석은 제가 한신우를 구하게 해드릴게요. 제 친구의 신분을 빌려드릴 테니 제가 말하는 시간에 1해외 2개월사로 찾아오세요. 그럼 반드시 한신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처음 보는 박형석의 말을 듣고 1해외와 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박형석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형석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1해외 2개월사의 각종 정보와 간부진의 사진, 한신우가 가면을 쓰고 있는 사진, 한신우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김기명에게 건넸고 그제서야 김기명도 박형석을 신뢰하게 되며 박형석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석은 1회에 납치되기 직전 김기명에게 미리 D-Day를 알려주었고 김기명도 박형석이 말해준 시각에 1회회 2개월사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1회회 3개월사에 쳐들어갈 때와 달리 빅딜의 본진을 모조리 끌고 1회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유진 역시 1회회의 본대를 이끌고 1회회 2개월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유진보다 일찍 1회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김기명이 도착한 이후 서커스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호빈, 최원석, 박형석, 이진성은 서커스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에 탈출을 시도하였고 진호빈은 재수없게 효토코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호빈은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효토코를 초살내버렸고 빅딜은 뜻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한신우가 있는 곳으로 갔고 몇 년 만에 김기명과 한신우는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신우가 이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에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어 한신우는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신우는 미츠키에게 김기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으며 미츠키가 연이라고 세뇌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진짜 김기명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김기명과 빅딜 식구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빅딜의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신우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억을 되찾지 못하였고 빅딜은 매우 어이없게 괴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김기명이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한신우를 막아섰고 김기명은 자신의 아버지 김감용만이 각성하는 데 성공한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는 한신우의 공격을 따라잡는 데 성공하였고 한신우를 상대로 잠시나마 우위를 정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수 없었고 과거 헤드 계승식 때처럼 주먹을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도 이러한 김기명의 모습을 보고 결국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고 한신우는 빅딜과 함께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한신우가 빅딜로 귀환하려던 찰나에 1회회 본대가 1회회 2개월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진은 역시 김기명 당신 이곳에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손쉽게 빅딜을 잡아내겠군요. 어차피 한신우는 과도한 약 투여로 인하여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터라 폐기했어야 됐는데 빅딜과 함께 폐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신우가 1회회 2개월사에 있다는 사실을 유출했지요. 헌데 그 가면 당신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라고 말하며 유진은 자신이 일전에 서성운을 통하여 1회회 2개월사에 한신우가 있다는 정보를 흘린 것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유진은 김기명이 이 정보를 듣게 된다면 반드시 1회회 2개월사에 빅딜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고 이 기회에 빅딜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말을 들은 김기명은 조금은 당황하였으나 어차피 이번 기회에 1회회와 단판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딜은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1회회와 빅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신우는 전쟁이 시작되자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과 빅딜은 한신우에게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유진이 말한 것처럼 알 수 없는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였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상태였기에 1회회와의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했으며 자신이 희생하여 빅딜을 살려내려 합니다. 그렇게 한신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김기명에게 형 강한 거 봤잖아 임마. 형이 제일 센 놈 맡을 테니 니가 쩌리들이나 정리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이를 한신우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였고 한신우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한신우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한신우와 폰셔틀, 유해이와 김기명, 권지태와 박만덕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기억을 잃은 한신우와 빅딜이 대결을 펼쳤기에 빅딜 멤버들은 1회회에 비하여 체력이 부족했으며 기본적인 실력도 부족했기에 전쟁이 시작되고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폰셔틀과의 대결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전투에 임했더라도 폰셔틀에게 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악의 컨디션으로 폰셔틀과의 전투에 임하였기에 사실상 시작 전부터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결국 폰셔틀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쓰러졌고 그 순간 약의 부작용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죽기 직전 내 최후의 명령이다. 이미 전쟁의 승부는 기울었다.
전원 지금부터 탈출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의미 없는 싸움을 하며 목숨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신호는 이곳은 내가 막아주겠다.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라 김기명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호를 놔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빅딜 식구들을 피신시킨 이후 권지태와 함께 한신호의 옆으로 와서 함께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1회회는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고 김기명, 한신호, 권지태를 조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한신우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한신우를 집중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결국 정신을 잃게 되었고 김기명과 권지태는 크게 분노하며 자신들의 목숨마저 걸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형석이 고용한 이도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도규는 이곳의 빅딜을 지켜주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유진에게 유사장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안 싸울 수는 있어. 하지만 빅딜을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도규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거지? 고작 돈 몇 푼에 그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라고 질문하자 이도규는 허허 그래 돈 때문에 이놈들을 돕는 것도 맞지.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김기명 권지태가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돕는 거지. 나도 조금의 낭만은 있으니까 말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도규와 더 대화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고 굳이 이도규와 싸우며 전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기에 우선은 물러섭니다. 한신우는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입었으며 알 수 없는 약을 과다 투여한 상태였기에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신우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김기명에게 내가 없는 빅딜을 거리를 잘 부탁하마. 앞으로 누구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유언을 남긴 뒤 사망해버렸고 김기명은 크게 오열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한신우와 빅딜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인 종건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자신이 종건보다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지금 무작정 종건을 찾아가면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신우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없을 것이기에 김기명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후 더 강해져서 종건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김기명은 이도규가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김기명 권지태가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돕는 거지 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고 이도규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과거 김감룡에게 빚이 있었으며 내심 김감룡의 재림을 보고 싶어 했기에 김기명의 제안을 듣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김기명에게 무엇을 위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겨? 라고 물었고 김기명은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김기명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만약 자신이 김기명을 키우는 것을 1회회에 들키게 된다면 그땐 진짜로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다고 말하며 한 달 동안 특훈을 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목숨을 건 혈투만이 단기간의 실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법이라고 말하였고 김기명과 이도규는 매일매일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이도규와의 대결을 하며 경지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와 한 달의 수련을 끝낸 이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량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도규는 김기명을 보고 김감룡의 재림이라고 평가합니다. 김기명은 이도규와의 수련을 마친 이후 빅딜에 복귀하였고 한신우의 복수를 위해서 1회회와 종건을 무너뜨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지태에게 더 이상 힘을 숨길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전력을 다해 1회회와 종건을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도 김기명의 말을 들은 이후 더 이상은 힘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우선 1회회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종건을 찾아가 복수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1회회의 본사를 공격하여 유진, 박만덕, 폰셔틀을 박살내기로 다짐합니다. 김기명은 본대를 이끌고 1회회 본사로 갔고 유진과 김기명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한신우씨 얘기는 들었어요. 안타깝긴 한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뭐 그건 그렇고 김기명씨 너무 멍청한 게 아닌가? 저번에 힘의 차이는 확인해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저번처럼 백호인력이라도 믿는 건가? 라고 말하며 김기명과 빅딜을 얕보며 김기명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이제 누가 우릴 돕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빅딜의 일은 빅딜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김기명을 공격하라고 말하였고, 분노한 김기명은 홀로 폰셔틀과 박만덕을 상대한다고 말하였고, 권지태와 빅딜 식구들에겐 1회회 잔당들을 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과 폰방 듀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폰셔틀은 김기명의 앞면에 킥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폰셔틀의 공격을 쉽게 피한 뒤 폰셔틀의 발을 잡아서 땅에 그대로 꼽아버렸고, 폰셔틀의 앞면에 펀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김기명의 펀치를 겪은 이후 김기명의 강함을 곧바로 파악하게 되었고, 모자를 벗어들며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폰셔틀에게 얼굴은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하며 폰셔틀에게 대화를 지도했지만, 폰셔틀은 김기명의 물음에 답을 하진 않았고 곧바로 김기명에게 킥을 날립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이를 파괴해낸 뒤 폰셔틀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폰셔틀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폰셔틀에게 접근하여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하려 했으나, 폰셔틀은 김기명의 다리와 어깨를 밟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도은 이후 김기명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김기명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김기명은 신체 능력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폰셔틀의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김기명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주먹을 날렸으나, 김기명은 곧바로 폰셔틀의 힘을 역이용하여 폰셔틀을 쓰러뜨렸고, 폰셔틀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박만덕이 폰셔틀과 김기명의 대결에 난입하려 하였고, 박만덕은 김기명에게 전력 펀치를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기명의 칼 권지태가 나타났고, 권지태는 박만덕의 펀치를 막은 이후 형님 이놈은 제가 맞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김기명도 권지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를 수락합니다. 또한 김기명은 권지태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기에 권지태와 박만덕의 대결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유진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1회의 수하들에게 김기명을 공격하라고 하였으나, 윤경원과 이건우가 이를 제지하였고, 권지태와 박만덕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자신들이 불리한 것을 알았기에 시작부터 자신의 주특기인 그래플링을 꺼내들었고, 권지태에게 접근한 이후 곧바로 수플렉스를 꼽아버립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 정도 충격은 버텨내었고, 권지태는 곧바로 박만덕의 앞면에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다시 한번 그라운드 기술을 시전하기 위하여 권지태에게 달려들었으나, 권지태는 오직 힘으로 박만덕의 기술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곧바로 박만덕의 복부에 전력 펀치를 날렸고, 큰 충격을 입은 박만덕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박만덕에게 저돌적으로 접근하였고, 동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만덕은 권지태의 틈을 놓치지 않고 태클을 시도하였고, 권지태를 넘어뜨린 뒤 파운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잠시 정신을 잃을 뻔하였으나 이내 김기명을 떠올리며 자신은 김기명의 칼이기에 박만덕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박만덕의 머리카락을 잡고 땅에 처박아 버렸고, 박만덕 역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고의로 박만덕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쥐어주었고, 권지태는 대머리였기에 박만덕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빈틈을 허용한 박만덕의 발을 차버린 뒤 박만덕을 넘어뜨렸고, 박만덕의 앞면에 감당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만덕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권지태는 본래 싸움에서 머리를 깎는 편이 유리하면 나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하며 정신승리를 하였고, 결국 빅딜이 1회회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유진은 순식간에 자신들의 부하를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되었고, 빅딜에게 둘러싸이며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김기명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싶진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네 놈을 살려주겠다, 대신 종건이 어디인지만 말해라 라고 말하였고, 유진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김기명은 네 친구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안 죽었다, 빨리 종건 어디인지 말하고 병원에 데려가 라고 말하였고, 유진도 폰셔틀과 박만덕을 매우 아꼈기에 결국 김기명에게 종건이 폐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약속을 지키며 떠나가려 했고, 유진은 왜 나를 죽이지 않는 거지? 그게 너한테도 안전할 텐데 라고 말하며 김기명이 자신이 살려준 이유를 물었고, 김기명은 씩 웃으며 그게 낭만이라는 거다 새끼야, 그리고 내가 1살 형이니 존댓말 해라 라고 말하며 낭만을 보여주며 떠나갔고, 유진도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적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아무리 낭만이라도 한신우를 죽게 만든 일해외를 살려두고 싶진 않았지만 한신우가 앞으로 누구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유언을 남겼기에 김기명도 굳이 유진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떠올리며 그놈의 낭만이 뭐라고 자기를 죽게 만든 놈도 살려주다니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신우형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이 어느 폐교에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였고 곧바로 종건을 찾아갈 채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빅딜의 멤버들에게 종건은 나 혼자 만나고 오겠다. 만약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빅딜의 식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권지태가 끝끝내 김기명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김기명은 권지태 이건 헤드의 명령이다. 설마 헤드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권지태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김기명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결정하였고 김기명은 며칠간 부상을 회복한 뒤 곧바로 종건이 있는 폐교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폐교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한 이후 종건과 만나게 되었고 종건은 김기명 니놈이 여기를 어떻게 뭐 상관없나? 여기서 나가라. 여기는 니놈이 와서는 안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아직도 종건의 후임 후보 김기명으로 보여 내가 니놈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데 라고 말하자 종건은 그래? 그럼 그냥 팩이 되던지 라고 말하며 두 캐릭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김기명은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종건에게 접근하여 태클을 시도하였으나 종건은 아이키도를 사용하여 김기명을 뒤집어 버린 이후 공중에 떠버린 김기명에게 정권 찌르기를 시도하여 김기명에게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 역시 크게 성장한 상태였기에 이 정도 공격에 당할 리는 없었고 낙법을 시도하여 충격을 최소화한 이후 종건의 안면에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종건은 김기명의 펀치를 그대로 허용한 이후 김감룡의 아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펀치라니 넌 이하비는커녕 니 형도 못 따라가는구나 라고 말한 뒤 아이키도를 이용하여 김기명을 띄워버린 이후 김기명의 얼굴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이 냉정함을 잃어 재기량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래 너무 방심했구나 이제부터 나의 전력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 이후 종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종건이 아이키도를 사용하려 하자 김기명은 종건의 힘을 역이용하여 업어치기를 시도하였고 종건의 얼굴을 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건은 백스핀 엘보우를 사용하여 김기명의 공격을 피해냄과 동시에 김기명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백스핀 엘보우를 버텨낸 이후 종건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곧바로 종건의 얼굴을 몇 대 더 쳐버린 뒤 종건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종건은 이 공격마저 버텨냈고 김기명의 명치와 간에 정권 찌르기를 꼽아 넣어버렸고 김기명은 결국 쓰러집니다. 종건은 김감룡의 피를 물려받고도 고작 이 정도밖에 못 큰 거냐 역시 니놈은 쓰레기가 맞았군 이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기명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감정도 그 무엇도 필요 없다. 눈앞의 대상을 죽인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지운 채 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종건을 죽이는 데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자 하며 죽일 각오로 전투에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무너지면 빅딜은 끝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빅딜을 위해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낭만의 경지를 발현하게 되었고 김기명의 실력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룡이 아들은 어떠냐고 처음에는 솔직히 약했지. 감룡이 피를 이어받고 고작 4대크로 헤드놀이나 하고 있길래 실망했지. 근데 말이여 한 달 만에 사람이 달라졌다. 마지막 대결에서는 압도의 브러스 특히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감룡이 그 자체였지. 만약 김기명이 나와의 마지막 대결처럼만 싸운다면 김감룡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게 맞겠네. 종건은 김기명의 분위기가 일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김기명에게 달려가 김기명의 심장에 정권 찌르기를 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종건의 공격을 쉽게 막은 뒤 종건의 복부에 전력 펀치를 꽂아넣었고 평생 극진 공수를 수련한 종건조차도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나를 압도하는 놈은 그 천재 이후로 처음이군. 와라 김기명 나를 즐겁게 해라. 나도 전력으로 갈 테니 라고 말하며 종건 역시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였고 종건과 김기명은 마주선 채 약 1분간 난타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종건과 김기명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고 난타전에서 근소하게 밀린 종건이 아이키도를 사용하여 전세를 뒤집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기명은 종건의 팔을 꺾어버렸고 종건은 순식간에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태클을 시도했으나 종건은 김기명의 안면에 니킥을 꼽아버리며 태클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정신력으로 종건의 킥을 버텨낸 이후 종건의 다리를 그대로 부러뜨려버렸고 종건은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종건에게 백초크를 걸어 종건을 기절시켜버렸고 결국 김기명은 종건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드디어 복수를 끝냈기에 후련한 감정이 들 줄 알았으나 죽은 한신호가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신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종건의 목숨을 거두어 가진 않았으나 종건의 팔다리를 모두 부러뜨려버리며 종건이 다시는 싸움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뒤 폐교를 떠나갑니다.